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재무통상수장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기로 했던 2대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미안하다는 뜻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지만 이조차도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 구윤철 경제부총리 미국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얼마 안 됐어요. 받은 지가. 경제부총리와 10여 명의 정부 협상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메일로 협상 일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약속을 취소한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의 비공개 미국 방문을 마친 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귀국했습니다.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팀과 협의를 마쳤다며 한미 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셉니다. 실제로 일본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무려 4,000억 달러, 550조 원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어떤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취소된 2대2 협의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한미 2대2 협상은 무산됐지만 양국의 산업통상장관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나서는 2대2 통상협의가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으로 무산된 가운데 열린 한미 산업통상 책임자의 회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 협력과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국 제조업 재건이라는 점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 장관과 국가에너지위원장 등과도 만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미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관세 25% 부과까지 협상 시한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국 측은 관세 협상의 외연이 이미 통상을 넘어선 만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외에 안보 문제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딜을 미국 측에 제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의 문도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일본 수준에서 미국과 최종 담판 중입니다. Therefore, we hope for a conclusion, we hope for a resolution, but also we hope that the tariff will not go up to 15%. 한미 통상장관 회담 전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합의를 읽고 한국 쪽에서 욕설이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견제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일 경쟁 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협상 대가로 우리 돈 760조를 투자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양보를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의 실세로 불리는 댄 스카비노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미일 관세 협상 사진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일본의 대미 투자 제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4천억 달러의 숫자 4를 펜으로 지워버리고 5천억 달러로 고쳐 쓴 게 눈에 띕니다.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보잉사 항공기를 더 살 수 없냐고 물었고 일본이 사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今すでにもう持っている計画などをですね、それも念頭に置きながら、100機は購入することになるなという理解をしており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며 일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쌀 수입을 더해라, 반도체 투자 금액을 늘려라는 식의 주문을 던지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5월 대미 투자금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협상을 거쳐 4천억 달러까지 올렸던 일본은 결국 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5천억 달러에 이어 최종 5,500억 달러의 협상을 마쳐야 했습니다. We're getting $550 billion, and to be exact, it's 90% of that, but we control the whole lot of it.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담당자가 10명 정도 있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느낌이었다고 협상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선 일단 끈질긴 협상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당초 요구했던 관세 철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낮뿐만이 아니라 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으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서울은 밤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열대야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송재원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더위에 잠 못 든 시민들이 강가에 모였습니다. 강바람을 쐬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열기를 식힙니다.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잠도 안 오고 바람이나 쐴까 해서 친구들과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찝찝하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더워서. 낮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강아지 산책에도 나섰습니다. 낮에 한번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너무 바닥이 뜨거워서 강아지 발바닥 화상 입을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는 오전에 새벽에 한번 가거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어제 한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서울은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자정을 넘겼는데요. 아직도 기온은 27도, 습도는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밤 최저기온은 평균 20.6도로 역대 2위입니다. 한낮 기온은 더 높습니다. 6월 이후 전국의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 일 평균 기온도 24.5도로 모두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지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무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1,979명이고 이 중 10명은 숨졌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대전, 전주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은 서울이 38도까지 올라가며 정점을 찍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폭염이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해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는 걸 막을 경우 폭염,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수증기와 충돌하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많은 비가 오면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